오늘 제가 이제 경매 물건을 저는 이제 이게 업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와, 이제는 진짜 놀랄 정도로 많이 경쟁 입찰이 많이 심해졌더라고요. 어떤 것이냐? 오늘 유난히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물건부터 한번 볼 텐데 해당 물건은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아파트 물건인데요. 오늘 입찰이 진행됐는데요. 와, 38명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낙찰가가 무려 6억 128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경매를 조금이라도 알아보다 보면 이 가격이 진짜 시세보다 싸면 괜찮겠지 하겠지만, 자, 지금 현재 감정가가 5억 3천이었는데 1회 유찰돼서 4억 2,400이었는데 무려 감정가 대비 115%를 넘어서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 인원도 굉장히 많죠. 38명이 입찰을 하셨는데요. 자,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건 검색할 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요. 물건의 권리상 하자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체크해 줘야 되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임차인 현황이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임차인으로서 본인의 어떤 권리를 신고한 분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가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유자가 살 때는 우리가 권리 분석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대항력이라는 것 자체가 임차인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소유자는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물건은 전혀 권리상 하자가 없다. 임차인 부분에 대한 권리 분석만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권리 분석을 할 때는 건물 등기부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 등기부도 보면, 자, 우리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가장 등기부 등본상 가장 날짜가 빠른 순서인 해당 근저당권 이후로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기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은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아파트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자, 물건이야 당연히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과연 지금 시세가 얼마일까? 결국엔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의 실제 실거래가 화면으로 가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경매 물건의 면적이 전용 면적이니까 해당 면적 타입으로 가서 현재 거래가 얼마나 여기 있네요. 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지금 26년 1월 달 기준으로 실거래가 찍힌 게 보입니다. 자, 14층에 6억 2천. 그리고 30층, 16층이 5억 9,500, 5억 6천 선도 있고요. 현재 지금 그래프를 살펴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6억대를 확실하게 넘어가는 물건이 많이 거래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매매 효과는 올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매매로 가서 우리 물건에 해당 타입의 물건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낮은 가격순 해서 보면 1층이 6억, 그 다음 저층 6억 2천, 중층도 6억 2천 선, 네, 지금 호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낙찰을 받으신 분이 낙찰가가 얼마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6억 천 거의 300 가까운 가격의 낙찰을 받으셨어요. 자, 결국에는 이 물건을 둘 중에 하나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뭘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해서 댓글에다가 한번 달아주실까요? 이거를 낙찰 받으신 분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받으셨을까?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무슨 목적으로 받으셨을까요? 우선은 1. 실거주다. 그쵸? 실거주자 목적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거주가 아니면 단기 매도밖에 없거든요. 경매에서는. 근데 자, 실거주자라고 한다면 과연 납득이 되는 금액인가? 6억 1,300이죠. 자, 실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해당 물건이 지금 좀 가려놨지만 중간 층수라서 층수도 괜찮은 물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많이 잡아도 6억 2천 정도로 잡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 약 700만 원 정도를 저렴하게 받으신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말은 7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 그 중개 수수료비 정도를 세이브한 정도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닌 걸로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단기 매도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상황 다 그렇게 납득이 가는 물건은 아닌데, 물론 뭐 개별 어떤 상황이 있어서 받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그러면 왜 벌어졌을까? 이 대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 25년도부터 규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대출 규제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출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가계 대출은 거의 막혔고요. 사업자 대출이라는 파트로 경매 대출을 이용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사업자 대출도 이제는 거의 전수조사 들어가면서 많이 못 받게 하겠다. 특히나 이제 명시를 조금 했어요. 경락잔금 대출 부분도 우리가 건들겠다.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수도권 같은, 이게 거의 대부분 어디냐면요, 수도권 물건에 많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이 규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방에 있는 경매 물건을 도전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지방은 대출이 잘 나오느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대출,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계대출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여기는 가계대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요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분들도 정상적으로 다 나오니까 문제 없이 도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매사업자 대출 있잖아요. 이 매매사업자 대출은 여전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다 나온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잘 나오니까 아무래도 지방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시작 단계 같아요. 시작 단계. 무슨 시작 단계냐? 바로 대출 문제로 인해 지방으로 더 경쟁이 세질 것 같다. 나는 그래도 지방만큼은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서는 어떤 전략을 써서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을 또 해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이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서 뭔가를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기는 하거든요. 지금 대출을 문의를 해보고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사업자 대출이 나오기는 한다고 하는데, 추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다 보니까 섣불리 입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충분히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의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낮아지겠죠. 그만큼 낙찰가도 많이 낮아질 테고, 그리고 도전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입찰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금 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이렇게 경쟁률 봐보세요. 38명 들어오는 거는 너무 수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도권에 있는 물건 중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조금 소액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익률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소액의 물건을 도전하는 걸로 하되 대출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내 투자금으로 현금 납부할 수 있는 물건들도 공략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꼭 경매 물건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매도 오랫동안 저희가 수업을 하고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아오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공매 시장에 대한 어떤 느낌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낙찰을 받으시면서도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도 저희 회원님이 이번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오늘 오전에 저희 학원에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시고 인터뷰도 촬영하시고 가셨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뭐 경매 고수라서 공매를 한 게 아니라 경매는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이분은. 왜냐면 이분이 입찰이라는 걸 하기에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셨어요. 왜냐면 법원에서 우리가 경매 입찰을 하려면 법원에 직접 가서 뭔가를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도저히 그런 시간이 안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 온라인으로도 입찰할 수 있는 공매 부분을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려 4개를 받으셨는데 4개 다 공매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이제 차익을 내셨는데 차익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거의 4개 중에 3개의 물건인가? 그게 아마 다 단독 낙찰로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출 부분에 대한 어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경매도 볼 수 있지만 이 공매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공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부터 먼저 제가 해소를 좀 해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혹시 공매 들어보셨죠? 공매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걱정되시는지 한번 댓글에 좀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